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파워 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미국 시장이 개파락해서 좀 재미없는 모습들이 어제 보여주다 보니까, 에이, 그렇겠구나. 라는 쪽에 대해서 약간 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했던 모습들이 그대로 시장에 녹여서 나왔네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 시장 마감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어제랑 똑같습니다. 어제 18,000대 부근에서 좀 걸릴 거고 바로 돌파 못한다 라는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되면은 이걸 강하게 돌파할 모멘텀이 뭘까 라고 했을 때 아직은 없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 좀 제가 요즘에 자신 없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미국 시장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현재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러면 시도했다가도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밑을 또 강하게 깬 건 아니죠. 거래 좀 줍니다. 이런 흐름들로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미국 쪽에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금요일 날 있을 거고, 그럼 그때까지 금요일까지 변동성은 그래도 커지는 모습들로 나올 텐데, 이럴 때 보면 그러니까 좀 한 단계 내려와 있고, 그렇다고 밑으로 강하게 밀리지는 않는 분위기 쪽에서 어떤 액션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재료가 한 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재료가 어떤 식으로 나와줘야 그걸 가지고 턴을 할 텐데, 그러면 이번 주 남은 재료들이 뭐 FOMC 회의 이런 쪽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번에 관련된 쪽에서 GTC 2025 GTC 이거는 거의 초반 분위기는 아무 얘기도 없고 반응도 없네요. 그런 쪽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지 않는 뭔가 좀 재료를 가지고 시장의 분위기를 딱 반전시킬 만한 요인들이 있어야 이런 자리에서 반응을 하거든요.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기대를 하게 되면 FOMC 쪽의 변화, 이걸 한번 뉘앙스를 뜯어보게 되면, 혹시나 기대를 하게 되면 FOMC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는 딱 그겁니다. 어차피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액션에서, 그리고 또 행정부 초기 초기다 보니까 이기 초기에 대해서 뭐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계속 눈만 뜨게 되면 관세 거리고 있는데요. 관세 무세, 그렇게 바뀐 상황들 쪽에서 변화가 없게 되면은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관측은 높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돌린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이제 상대적으로 액션을 취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연준의 입장 적으로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액션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안 좋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트럼프 행정부도 감안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럼 그것까지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연준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습니다. 지금 경기된 위축 우려감들이 큰데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해서 경기에 대한 안도 정도를 해주게 되면 시장이 반응을 할까? 이거는 그렇다고 뭐 세게 반응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가 나왔을 때 우리는 다시 금리 인하 쪽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현재 작년 12월 달에 보여줬던 금 점도표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예상을 한 4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2회 정도로 꺾어버렸잖아요. 점도표가. 그럼 이번에는 또 CB 페드워치 쪽은 아니야. 그래도 올해 3회 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아직 시장에서 2회 정도로만 연준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괴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요게 이번 점도표에서 생각보다 3회 쪽으로가 좀 가닥을 잡는 쪽으로 나와준다. 그러면 시장이 좀 환호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여전히 연준은 2회로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되면,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경기 안정을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은 별로 안 좋아지는 모습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시장이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변동폭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반등의 본격적인 때가 안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니까 댓글에서도 미국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별로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뭔데, 저는 그냥 시장 분위기와 함께 냉철하게 시장을 확인해야 되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18,000대 저항, 그리고 또 밑에는 17,000대, 그러니까 이거 지금 17,500대 중요합니다. 그런 쪽에서, 그렇다고 지금 약간 단기 평균은 거기서 또 약간 안고 끝났어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시장에서 뭐 재료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안고 돈 터널 모습들은 나올 수 있겠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단기 평선 이탈해서 17,000대 초반대를 깨버리면서 내려갈지,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딱 이런 자리입니다.
지금 10개는 거죠. 17,500개는 건요. 그렇게 되면은 주봉상에서도 지지권들이 점점 멀어져 가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오래 걸립니다. 밑으로 가서 좀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3월 말까지 요 17,500까지를 못 안착하고 밑으로 밀리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4월 달도 그렇고 미국 시장은 당분간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 17,500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졌으니까 물 타도 돼요? 라는 얘기도 가끔 또 올라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물린 건 사실이죠. 물린 건 사실인데 이거를 물을 어디서 타느냐 확실하게 턴하는 거 보고 타느냐 아니면은 그냥 지금 내려가면서 계속 조금씩 더 사느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그러다가 저희가 뭐 땅 파서 돈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좀 잠깐만 미국 시장 샀는데 이쪽에서 반등하나 싶어서 샀는데 그 뒤로 한 10%가 더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겠죠. 차라리 이거 안정돼서 18,000대 이상 올라오고 확인돼서 턴하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는 이제부터는 다음 단계가 생각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안정을 보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자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민감한 자리다 보니까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들 미국 시장과 관련된 쪽에서 몇 가지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 시장 관련된 쪽들이 이게 좀 사라졌네요. 지금 미국 시장 얘기들과 함께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오늘 나왔던 얘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가 사라져가지고요. 산업 생산 관련된 쪽들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구나. 미국의 리쇼어링이 드디어 먹히는구나. 라는 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직은 조금 오버고요. 이게 계속 좋아야 되겠죠. 생각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쪽들이고 또 하나 수입 물가가 발표됐는데 수입 물가는 생각보다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장 중국부터는 뭐 여러 중국 계속 또 금리를 관세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는 부분들과 앞으로 이 부분은 수입 물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물가가 자극되는 게 나오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부정적이구나 라는 쪽들에 대한 관측은 나올 수가 있겠죠. 물가는 아직 쉽게 못 잡혀라는 쪽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금리 못 내려죠.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약간 사면 초과인 느낌? 이것도 좀 살짝 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국내 증시는 이런 단계 쪽에서 생각보다 어제 같은 경우 제가 딱 말씀드렸던 게 2610 그리고 또 30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쯤에서 일단 반등은 들어오실 텐데 근데 거기가 아니죠. 보시게 되면 좀 크게 볼까요? 요 자리 여기가 261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600 한 30 넘어가니까 직전 고점대를 넘어간 자리 한쪽에서 2630 정도가 중요한 걸로 봤는데 한번 딱 찍고 바로 내려오네요. 그리고 2610은 지키는데 그 2610 여기 잠깐만요. 팔이 떨려서 안 되겠습니다. 요 자리죠. 2610은 지키는데 2630은 또 어렵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돌파하기 위한 요 자리를 살짝 들어가긴 하지만 속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평선들은 또 이탈하느냐 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본다 그러면 오늘의 기준선들은 일단 오늘은 다른 거 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하겠어요. 3월 19일이고요. 그러면 2600선 딱 찍혀 있네요. 그러면은 오늘 2600을 밑으로 끝나느냐 위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은 미국이 약했기 때문에 시초가는 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어제 오후장에도 분위기 쭉 보다 보니까 미국이 내일 안 좋은 거를 좀 반영하고 있구나 라는 쪽들의 생각이 들어서 관련돼서 조금 살짝 내일 시초가가 약할 걸 좀 대비하는 차원에서 에어클래스 분들한테는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지금은 2600선 정도에서 오늘 시작은 밑으로 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모습에 또 특히 요즘 한국 시장의 특은 양봉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일단 그렇게 큰 걱정은 없을 걸로 보는데 하지만 2600선 밑에서 그래서 단기 평선 밑에서 끝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양봉을 시도했다가도 쭉 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 이런 약간 꼬리 달리는 패턴이 나온다. 그리고 2600 밑이다. 요거는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이 좀 추가로 하락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와 저희도 이제 목금 이럴 때 주 후반으로 가는 변동성이 큰 거를 좀 염두를 하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일단 오늘 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믿음은 한국 증시는 강하다.
예, 그렇게 고생했기 때문에 강하다. 여기를 무게를 두고 그래도 약했다가 쭉 올라와서 그래도 2610선 이상에서는 또 끝나는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또 하나의 단서가 지금 외국인들이 요즘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틀째 현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물 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요. 예, 여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이걸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한다. 라는 큰 단서가 그럼 오늘도 현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를 바꾼다고 하게 되면 잘하면 오늘 3월 달은 외국인 현물 매수로 마감을 하는 그러니까 뭐 그동안 지금 9월 달부터 계속 판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되면 6개월 동안 9, 10, 11, 12 그리고 1, 2, 3 이 정도까지 해서 3월 달이 반전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한국은 다음 달에 대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쪽으로 반전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지금은 선물은 뭐 시장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체크해야 될 거 외국인들의 현물이 계속 좀 유지가 되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쪽들을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뉴스 몇 가지만 한번 보게 되면요. 지금 아까 잠깐 봤던 것들 그래서 지금 요 얘기들이 또 시장에서 많이 나오죠. 깜짝이야. 두 어르신의 얼굴이 떡 나오니까 깜짝 놀랐네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쪽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랑은 지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0일간 그 휴전하겠다는 쪽들을 얻어냈고 러시아와는 지금 에너지와 그리고 또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공격 안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휴전 이런 쪽으로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좀 되게 좀 이상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다시 인프라 쪽이 아니다 보니까 그 피해 가지고는 공격할 수 있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내용들이 일단 휴전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우크라이나는 또 미국이 그거 보증해라 라는 쪽이 나오는데 보증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일단은 요 내용들과는 어정쩡하긴 하지만 일단 휴전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3월 중반이다 보니까 저도 한 4월 한 20일 때까지는 일단은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좀 잠잠한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좀 확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서 다음으로 그냥 또 휴전 쪽으로 정전 휴전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느냐 이게 또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받을 거고 또 포로 교환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게다가 또 이건 또 뭔 소리죠? 아이스하키 경기를 또 개최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뭔가 지금 분위기는 유럽에서는 되게 극혐할 내용들이 많은 상황들이죠. 잘 보게 되면은 지금 러시아랑 미국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 쪽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쪽에 대해서 보호를 한다는 느낌이 나는 거죠. 에너지 쪽 상대적으로 하지 말라. 근데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쪽에 갖고 있는 쪽들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보니까 러시아의 에너지를 조금 아껴서 이걸 가지고 좀 개타는 느낌들이 나는 이런 분야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요거는 러시아 그러니까 유럽은 되게 짜증날 거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미국은 러시아로 붙었다. 우리가 자립하자. 또 방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근데 그거는 많이 올렸던 섹터니까 거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보고 또 하나 눈길 가는 제가 뉴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네요. 예. 북미 ESS 시장이 급성장한다. K밴들이 반등 기회를 잡는다. 일단은 당장은 좀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섹터고요. 근데 이럴 쪽에서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장주에 대한 관심들이 좀 다시 부각받기 시작하고 여기 나오려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조금 안정을 받아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배터리 2차 전지들도 쭉 밀렸는데 거기다가 턴을 한다?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 쪽에서 다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 미리 좀 작년에 모델로 소외된 쪽이다 보니까 지금 또 공매도 들어오게 되면 공매도 재개가 되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쪽들은 먼저 빠졌으니까 오히려 롱 쪽이 들어올 수 있겠다. 숏은 안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서 지금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죠. 예측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예측이 아니라 시장이 본 것대로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긍정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ESS 쪽이 미국에서 강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쪽으로 지금 바꾸는 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LG엔솔, 삼성 SDI. 근데 이쪽들이 그동안에 CATL과 BYD가 가져갔던 쪽이 이제 LFP죠. 이쪽을 중심으로 ESS를 꽉 잡고 있는 거의 뭐 다 올인.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중국 업체들을 무시하고 좀 약간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니네는 어차피 좀 기술력 낮은 거 가지고 뭐 그러잖아. 근데 낮은 데 시작해서
경쟁이 막 크다 보니까 점점점 뭔가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 같고 어제 보니까 5분 안에 400km 예, 충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또 들고 나왔더라고요. BYD인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엔지니어 TV에서는 조금 예, 그쪽 예, 이공계 쪽에서는 조금 깝니다. 예,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중국은 계속 여기 좀 세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나왔던 거니까 하더라도 요즘 로봇이나 또 중국의 기술력 나오는 얘기 보게 되면 좀 예 그래요. 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은 이쪽들은 일단 당연히 미국이 이제 견제를 할 거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약간 좀 수혜를 보는 쪽으로 나가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됐겠습니까? 미국이 견제를 해줘야 저희가 우리 거기서 반사익 수혜 이렇게 보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이 살짝 뭐 통화했다가 만약에 시진핑 주석이 방미해서 좀 손 잡는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배터리 쪽을 좀 열어주는 모습이 나온다. 저희 망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중국 쪽 들어오는 그 저가 쪽과 그다음에 올라온 기술력 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때는 아마 배터리 쪽 크게 급락할 겁니다. 그런 쪽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우리도 좀 독자적으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ESS 쪽은 미국이 교조준이 많이 크는 쪽들이고 거기다가 또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LG, 삼성 SDI가 LFP를 계속 또 키워야 되는데 연말쯤에 돼서 강하게 이제 또 양산이 본격화되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걸 가지고 중국이 하던 건데 애써 무시했다가 이거 좀 수요가 큰데? 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밀고 나간다. 그러면은 아마 반영되게 되면은 이제 올해 끝에나 내년부터는 ESS 쪽도 배터리 업체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약간 또 전기차는 캐즈비 보여도 이쪽은 또 하나의 돌파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ESS 관련된 쪽에서 시장이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은 관련된 쪽들 있죠. 예, 그 부품 이런 쪽들. 근데 생각보다 이 부품 쪽이 한국에서 괜찮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런 것들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같이 찾아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관심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또 체크를 해볼 부분들이 오늘 이번에 나왔던 GTC 2025 아무리 관심이 없다고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나왔던 내용들로 보게 되면 일단 차세대 AA 칩이 나옵니다. 블랙웰 다 하시는 쪽들이고 베라 루빈 이렇게 나와서 이 두 개가 칩이 두 개가 들어오네요. 두 개가 딱 들어와서 그만큼 이 좋은 칩들이 두 개가 딱 들어왔다. 그거를 이제 N1 쪽으로 들어간다고 로봇 AI 모델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루트 이쪽으로 그루트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서 AI 칩이 두 개를 가지고 성과를 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예전 같았으면 시장이 관심이 높았는데 시장은 자꾸 그런 거죠. 아니 그럼 거기 들어가는 블랙웰 이거 잘 나오는 거 맞니? 라고 하면서 집이 200 잘 안 된다며 라고 자꾸 이런 거 의문 갖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은 이제 추가로 나오면서 시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용 AI 슈퍼컴퓨터 지난번에 처음 얘기 나왔을 때는 신선했지만 지금은 전혀 반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쪽과 함께 또 여기가 구글 쪽과 딥마인드 쪽과 디즈니와 협업을 한다. 디즈니요? 이건 아마 데이터 관련된 쪽이 아닐까 생각이 하는데 협업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플랫폼을 제공한다. 디즈니의 아니면 그 예전에 갖고 있던 디즈니 로봇 모델들 이걸 가지고 활용하나? 참 되게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트워크 쪽에서 AI를 확장하겠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AI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서 열심히 학습하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뭐 클라우드 또는 아니면 또 직접적으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 또 시장에서는 그러면 미국도 네트워크를 좀 확대해야 되겠지. 6G 얘기가 나오는데 5G도 제대로 안 되는데 6G로 간다? 뭐 이것도 가기 위해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래서 오늘 나왔던 게 AI 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약간 예전에 나왔던 오픈 랜 관련된 쪽에서 동맹을 맺겠다는 쪽들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가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 네트워크 통신 장비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네 이런 쪽들에 대한 변화들은 오늘 시장에서 나오는지 또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마 디벨롭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여기서 이번 주 또 주요 일정들 한번 잠깐 넘어가게 되면은 아까 기조 연설했고 거기다가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 있고 현대차 주주총회 있습니다. 거기서 로봇 쪽이나 반도체 쪽에서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하는지 오늘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금리 결정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본 증시 좀 체크를 하면서 분위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멘트에 따라서 엔화 강세가 조금 더 확대가 되는지 지금 150엔이 못 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화 강세 쪽으로 잘 잡는다 그러면 시장에서 일본 증시도 좀 흔들릴 거고 국내 증시에서도 오후장 생각보다 별로 좀 영향을 받겠죠.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대통령 탄핵 관련된 쪽들은 오늘 선고일을 지정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FOMC 관련된 얘기는 말씀드렸고 또 내일 그 휴보데드 로봇 세션이 나옵니다. 내일 20일이죠. 그렇게 되면 확인되고 저희는 21일 날 혹시나 로봇 쪽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텐데 과거처럼 이제 직접적으로 GTC 때문에 뭐 이런 거보다 그날 혹시나 갖고 있었는데 로봇 관련된 쪽들이 그날 반응하면서 그때 뭐 아침에 잠깐 올라온다. 그럼 저는 매도 기회를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이벤트 끝난다. 세론 이런 쪽으로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HBL 그룹 쪽들 요거는 변동성 커지기 때문에 제가 저라면 비중 줄여서 그냥 부담 없이 보고 확인하고 좀 대응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양자 컴퓨팅 세션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올랐다 이거를 그러니까 거기서 이것 때문에 이슈가 됐다고 해서 막 미국 장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약간 좀 세론이 나올 수 있겠다는 것들 보셨으면 좋겠고 그밖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하다 보니까 이게 국내에 영향을 끼치겠죠. 이번 실적 아무 중요한 거 없다. 오히려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 가지고 또 마이크론의 특성상 좀 세게 얘기해주면 좀 금요일날 또 반도체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마이크론도 화이팅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또 이번 주 나온 내용들 나머지 흐름들 좀 체크해 봤고 최근 들어서 예탁금 한국의 예탁금 떨어집니다. 조금 좀 힘 빠지고 있고요. 신용잔고 18조 1천억 뭐 이 정도면은 18조 5천억 1차 얼러트 조금 좀 띵띵띵띵띵띵 이런 내용들 19조 5천억 가게 되면은 이때는부터는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보는데 아직 그 정도에서는 살짝 꺾입니다. 좀 다행이죠. 아직 신용 가지고 문제가 삼을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왔던 시간의 특징주를 통해서 오늘 종목들 뭐 살 거 없나 잠깐 볼까요? 근데 알체라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회사가 좀 1,000원짜리 도전주로 바뀌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들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이네요. 그래서 SC 엔지니어링 이거 움직이는데 나머지 쪽으로 확장되나라고 봤더니 또 그러지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MBT 잘 모르겠고요. 이것들 그렇고 뭐 CM 플러스, 뭐 MOT 좀 작은 종목들 움직이네요. 요건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차 전지하게 되면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또 실리콘 국제 대주전자재료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쫙 디지하고 이렇게 살짝 턴하는 거 보니까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쪽들 쪽 체크하는데 ESS 쪽들 좀 보고 있어요. ESS 쪽도 회사 측에서 우리 성장을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좀 한두 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거 봐라 라는 쪽에서 관심이 있는데 어느 쪽에서 대진 첨단 소재도 그렇게 나온다는데 이거는 뭐 가봐야 되겠죠. 지금의 실적은 뭐 별론데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것들 체크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ESS 쪽들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밖에 나머지 뭐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신재생 관련된 쪽들 GS글로벌이나 움직이는데 핵심은 그런 거죠. 센 게 주도주가 가야 되겠죠. CS 윈도부터 나머지가 영을 반나란 쪽들인데 그거는 아니다. 라는 쪽에서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게 없네요. 뭐 재건템 오늘 만약에 아까 뉴스가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쪽에 대한 잠정 휴전 나오게 되면 이거 또 재건 아니야라고 오늘 재건주 쪽 막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재건 쪽에서 변화 오늘 일단 장 초반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뭐 건설기계 쪽들 말씀드렸고 거기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또 HD 현대건설기계보다는 HD 인프라코어가 현대 인프라코어가 좀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방사까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좀 오늘 장 초반에 변화 나올지. 근데 중요한 거는 확실하게 정전이다 휴전이다 이게 아니라 어물쩡한 쪽으로 넘어가 있어요. 30일간 그냥 좀 쉬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재건 모멘텀이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혹시나 물리셨다가 오늘 와서 좀 올라왔다 그러면은 좀 정리하든가 비중을 확 줄이든가 해서 다시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보시는 게 맞겠다 한 쪽이고 아직 뭐 본격적으로 재건 쪽에 관심이 높은 쪽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된 것 같고 T로보틱스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을 것 같고 거기다 관광업체들 또 다 밀렸네요. 그런 것 같고 오늘 보니까 로봇 쪽들은 좀 약간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아 이것도 좀 쓰레기가 네, 아유, 예, 로보티즈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지금 물적 분할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못된 버릇을 네, 물적 분할해서 자율주행 사업 부분을 띄어냈는데 로보 이츠라고 하는 로보 이츠 예 로봇이 먹어요 예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설립하고 또 재상장으로 들어간다. 로보티즈가 지분이 많으니까 대주주가 LG가 투자를 했죠. 네, LG 쪽에서 투자를 했던 건데 참 LG스럽게 하네요. 아, 로보스타, 로보티즈 다 LG 지분 들어간 걸로 아는데 위에서 시켰나? LG스럽게 해야 돼. 분할해서 뭐 해. 이러면 예, 나쁜 사람, 나쁜 기업이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장 주가도 반응을 하죠. 왜 이런지 예, 상장에다가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또 시장에서 나오는 쪽들은 아직 뭐 이쪽에서 별로 없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추가로 볼까요? 예, 지금 또 어제 나왔던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LNG 관련된 쪽들 모멘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NG 거기다가 플러스 조선 기자재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게 되면 조선주도 살짝 강한데 뭐 조선 기자재들이 퍽퍽 움직이다 나오는 거 보이시는 게 있죠? 네, 오리엔탈 전공 브라보 예 LNG 하면서 LNG 본행 쪽에 들어가는 크레인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요거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어제 쭉 뻗고 몇몇 종목들이 그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뭐 또 중요한 자리까지 쭉 가다가 먼저 여기 눌렸다가 여기 딱 터난다. 인화전공 이런 종목도 그렇고 어제 보니까 케이프 이런 종목도 그렇고 이런 종목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엔진 쪽이죠. 엔진 부품 들어가는 회사들이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지금 한화 엔진 그렇게 좋다며 HD 현대마린 엔진 그렇게 좋다며 그럼 들어가는 우리 엔진 부품도 여기 있으면 섭하지 이런 쪽으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조선 기자재의 한 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LNG 관련된 쪽들도 지금 보게 되면 피팅 밸브 뭐 강관 조선 기자재인데 강관 쪽은 조금 좀 달렸습니다. 신규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지금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장중 플레이나 좀 짧게 대응해서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사 오는 이벤트를 대비하는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와서도 또 이제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간다 그러면 해봐야 가장 좋은 건 MOU 정도죠. 네, MOU 체결하는 정도인데 이것도 뭐 법적 구속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체결하고는 또 디벨롭이 좀 덜 되다 보게 되면 주가 바로 세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전에 미리 플레이하고 다가온다 노 안에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바이오 쪽인데 어제 또 모 증권사에서 예, 거기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제 3성장 국면의 시즌 2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냥 바이오주 지금 다시 괜찮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알테오젠 딱 알테오젠 매매법 한번 잠깐 볼까요? 예, 이런 것들도 대형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 알테오젠 예, 지금 이런 자리 일단은 여기까지 쭉 들어오다가 이런 자리는 사는 거죠. 눌림 이렇게 들어온 자리 쫙 한번 들어왔다. 저항대 있으니까 조금 팔아줄래? 네, 팔았더니 쭉 밀립니다. 아유, 이렇게 매매를 잘해요. 예,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또 단기 평선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안쪽에서 쉽게 이탈 안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테오젠은 가져가셔야 돼요. 예, 그냥 나 매매나 트레이딩 못해. 그냥 가져갈 거야. 그러면 끝까지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주봉에 열기 시작합니다. 45번 원대를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올라왔던 피로감들을 여기서 많이 소화를 했어요. 그렇게 되고 다시 쭉 들어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열어놓는다 그러면 이쪽은 어떤 쪽이 나올까요? 예, 아주 예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플레이하는 것들은 뭐 저는 선전했다가 뭐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추세가 전혀 이탈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현재 시총 25조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 보여줄 게 더 많은 회사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냥 계속 참는 자의 기다림 그리고 또 버틴 자의 기다림 이게 좀 찾아오는 시간이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것들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의료 AI 쪽들도 혹시나 엔비디아에서 뭐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살짝 꺼진다 그러면은 또 루닉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주 자리가 참 고생 많이 시키는 종목들인데 자리가 어떻게 돼 있죠? 여기까지 딱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쭉 가다가 이런 자리는 매수한 자리죠. 매수했다가 여기까지 딱 들어온다. 저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여기가 이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6만 원대 이상을 안착해서 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흐름이면은 저항입니다. 지금 저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지금 나 루닉 가지고 뭐 대충 샀었는데 아유 고생했다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래서 아유 이거 좀 어떻게 갈까 고민하는 쪽이면은 네 줄이세요. 지금부터 줄이시고 위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요 6만 원대부터는 좀 줄여놨다가 그 다음에 그 다시 한번 흔들릴 때 보자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쪽에서 뭐 나오는 얘기들은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봤을 때 저항권까지 바닥 들어온 주가를 보고 있을 때는 내가 액션을 하겠다는 준비가 없이는 오히려 좀 말려듭니다. 그러면 요 조금 더 하다가 살짝 갔다가 이렇게 꺾여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대응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항 들어왔다 그러면 오케이 내가 물린 거랑 합쳐가지고 100주 있었으면 일단 10주로 팔고 시작. 그 다음에 올라간다 그러면 하면서 또 쭉쭉쭉쭉 좀 올라왔었을 때도 정리한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작년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 또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나는 고점에 잘 파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항을 앞두고는 저항 위쪽으로 쭉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저항을 다시 한번 밟아보는 그러니까 좀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패턴을 봤었을 때 그런 관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수급하고 나머지 보셔야 되겠는데 수급도 좋아지다 보니까 기대감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근데 이게 연속성이냐 아직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고 한번 위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추격 매수보다는 줄이는 기회로 활용하자.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종목들 쭉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요즘은 뭐 한화월드죠. 시장에서요. 요즘 한화장 그것만 계속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사모펀드 보게 되면 삼성 E&A 저희가 저 눌림 있을 때 저희 파워쇼하면서 언급드렸습니다. 이거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이제 쭉쭉 올라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한미반도체도 좀 살아나려나 하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된 미국이 안정이 돼야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렇구나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즘 GNC 에너지가 좀 강합니다. 이것도 비상용 발전기 관련된 쪽에서 움직이 나오는데 일단 살짝 저항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저항을 돌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고민하는 것 같고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들도 다 밀렸는데 어제 버틴 종목들 요거 유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양봉 나왔거나 버틴 종목들의 반도체 소부장이 왜 이럴까? 어제 보면 이들이 상기 그런데 대부분 SNS텍 또 보게 되면은 테크윙 덕선네트워크스는 OLED 쪽이다 보니까 이런 쪽들 버틴 종목들을 왜 그랬을까? 잘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직 실망보다 기대감이 높은 쪽들이 좀 더 나온다라는 쪽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쪽에서 변화를 좀 보자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당장은 미국이 약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반도체 소부장 IT 이쪽으로는 매수자 안 들어올 것 같고 살짝 다시 바이오가 좀 눈치를 보고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쪽으로 보는데 그거는 아침에 딱 시작하고 섹터에 대한 결정은 관심은 있지만 이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보다 그때 분위기 보고 딱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9시 13분에서 30분 사이 거기서 나오는 주도족들이 단단하다. 오케이 오늘 너로 정했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은 일단은 또 미국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시가는 약하겠죠. 약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00선 미치냐 위냐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수 있는데 밀린다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는 들어올릴 겁니다. 들어올리고 분위기 반전하는데 거기서 아까 나왔던 외국인들 현물 이쪽에 계속 또 오늘도 들어올 수 있을지 현물이면 반도체면은 삼전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연결되면서 나올 수 있을지 보시면서 확인되게 되면 그래도 오늘도 그럭저럭 잘 버텼다 라는 쪽인데 만에 하나 오늘 2600선 밑으로 자리를 잡고 쭉 쳐지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우리도 주 후반까지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타이트하게 포트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그래도 그냥 하던 거 할게요. 저희 그냥 버티던 거 잘 움직이던 거 그런 쪽들이 오늘도 자극을 하면서 코스피 신님이 코신님이 오늘도 좀 잘 해서 좀 끌어올려줘서 오늘도 양봉의 흐름들의 벌건색 느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같이 비다이다 이런 쪽으로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파워 신당이 되겠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힘내라 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시장은 또 이제 눈치 보면서 움직일 텐데 같이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내일 파워쇼 목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